종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종한다라는 게 따를 종이에요. 따를 종. 종격은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일단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고요. 월지가 반드시 종할 수 있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월지 플러스 지지, 그 다음에 플러스 통근까지 보는 게 종격사주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라는 게 이렇게 8글자가 있으면 일단은 월지가 있죠. 여기가 월지죠. 이게 이제 일간이고, 이게 월지와 일간이 이제 요 관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인간은요, 어떠한 경우도 이 월지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월지는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기본 환경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에요. 예전 조선시대 때, 또 그 고대시대 때는 더 중요했어. 왜냐하면 이 월지라는 것은 사회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태어난 환경과 국가와 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격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가끔 이렇게 일지를 쓰는 경우도 많아. 일지. 일지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거. 추구하는 일.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노래를 잘해도 돈이 되는 세상이고, 뭐 유튜브에서 이제 먹는 것만 잘해도 돈을 엄청 버는 세상이잖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네? 그런 건 다 일지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일지도 격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지가 그래서 월지랑 같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요즘 세상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기본은 월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지를 다른 말로 하면 령이라고 불렀어.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명령. 이 령이라는 글자가 명령을 내린다는 소리거든요, 명령.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 사주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주인은 얘가 아니야. 월지에 의해서 일간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월령이라니까 얘가 명령을 내는 거야. 그래서 월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월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결정돼서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 환경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고대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 예전에는 아예 그 환경에서 태어나면 그 환경에서 죽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 월지가 동조하는, 월지와 동조하는 세력이 지지에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면, 여기 오화가 있다라고 그러면 전부 다 화국으로 이루어지거나 뭐 인호술이 된다든지 사오미가 된다든지 해서 전부 다 화국을 이뤄야 되고, 통근이라는 것은 여기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투관이 돼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이 되려고 하는데 뭐 여기 전부 다 화가 있는데 위에 띡 뭐 임수가 하나 있다든지 여기에 뭐 해수가 하나 있다든지 그러면 종 물 건너 가는 거야, 그거는. 그죠? 반대하는 게 있으면, 관이라는 게 있으면 종은 물 건너 간다고, 기본적으로. 뭐 가종격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글쎄 뭐 그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가종격이라. 그래서 일단 종격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기운으로 가. 그래서 종격을 크게 이제 5가지를 이루는데, 우선 종격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겠지. 그렇게 한 가지 기운으로 가면 그 인간 자체가 다양한 인간이겠어요? 단순한 인간이겠어요? 예, 단순한 인간이에요. 특징 자체가 단순해요. 그냥 한 가지 일하면 한 가지 일만 하고, 도 아니면 모식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사주 공부나 철학적인 사유도 어렵겠죠. 다양성이 없으니까. 단순한 일, 단순한 환경,
인간관계도 단순하고 인간 자체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직진맨이라고 그래요. 직진. 좌고우면을 하기가 어렵겠지. 응? 그냥 직진 한번 꽂히면 그냥 거기만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겠죠. 계급 자체가 노동자라고 해서 뭐 무슨 어려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한 가지 일에 종사해서 그 일에 장인이 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도자기 빚는 사람은 계속 도자기만 빚는 거고, 자동차 고치는 사람은 계속 자동차만 고치는 거고, 또 글 쓰는 사람은 다 글만 쓰는 거야, 또 그렇게. 그래서 좀 단순한 그런 모양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종격사주를 배웠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화국이 형성됐다. 그래서 화국을 보통 이제 염상격이라고 하는데, 뭐 염상격은 뭐 그게 종간격이 되든 종안격이 되든 뭐 다 뭐 종합격이 되든 다 똑같아. 뭐 일단 염상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염상격이라는 게. 그래서 염상격 사주가 됐으면 용신을 염상격이라는 건 무조건 용신이 화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화를 도와주는 목이 들어와야지 운이 좋다라고 봤어. 이 염상이라는 것 자체가 염상이 격이 되면 화목이 용신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극하는 뭐 임계가 들어오면 이때 죽는다라고 이렇게 보통 고서에 뭐 다 이렇게 적전서에도 돼 있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러냐? 꼭 그렇지가 않아. 실제 사주를 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제가 왜냐면 사주라는 것은 기본 자체가 균형이거든요. 균형이기 때문에 이 용신이 그러니까 이게 용신이라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용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발복하고 좋아지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운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염상격이 됐는데 화운이 또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실제 인간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사회에서 나하고 비슷한 게 또 들어오는 거죠. 이미 익숙한 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어? 불리하겠어? 내가 여지껏 차를 그랜저를 몰았어요. 그런데 또 새 차로 그랜저를 뽑아줬어. 그럼 운전하기 쉽죠? 내가 옛날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그랜저 몰던 사람한테 비행기를 갖다 줬단 말이야. 이거 한번 몰아봐 그러고 똑같은 운전이니까 뭐 헬기나 비행기를 갖다 주면 막 당황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쁘다고 한 거란 말이야. 나한테 익숙지 않은 게 왔기 때문에. 내가 여름 사는 동물인데 갑자기 겨울이나 환경이 확 왔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 고소해서. 근데 그게 정말 반드시 나쁘냐 그거야. 뭐 익숙한 게 무조건 좋은 거야? 익숙한 게? 나는 맨날 그랜저만 타야 돼? 비행기 한번 몰면 안 돼? 도전할 수도 있잖아. 진취적인 기상이 있고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면 그랜저 타다가 비행기 운전까지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과정이 있겠지만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당신한테는 이제 기존에 느꼈던 익숙한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모양이나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 하고 대처를 해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야. 이건 무조건 나쁘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이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냐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운 나쁘면 집에서 공부하고 가만히 있으래.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당장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얘기라고. 그게 깐난 애기한테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90 먹은 사람한테는 괜찮지 그렇게 얘기해도 뭐 나갈 데도 없으니까.
근데 30대 사람한테 한참 일하는 가장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대운에서 들어왔어, 이게. 그 10년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화나지. 그거는 통변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야. 근데 한번 들어오면 대운에서 들어오면 20년씩 들어옵니다. 염상격한테 수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뭐 해자축으로 오면 30년 오는 거야. 어? 뭐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당신한테는 이제 비행기 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라. 그 환경에 대비하라. 그래서 그 환경에 잘만 대비한다 그러면 자동차 몰던 사람이 비행기까지 몰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유능해지고 엄청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 때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 크게 발복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 환경이 익숙한 게 또 들어오면 다루기가 편하니까 좋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상담을 나중에 이제 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운 때 이거 무조건 죽는 운이야.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격은 종왕이 있고요. 종강이 있고 종아가 있고 종재가 있고 종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십성으로 분리한 종격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으로 분류하면 또 뭐가 있냐면 곡직이라는 게 있고요, 염상이라는 게 있고, 가색이라는 게 있고, 종혁이라는 게 있고, 윤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오행으로 구분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십성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종왕이라는 것은 비견 겁재가 많아서 그 기운으로만 가는 것이 이제 종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종강이라는 것은 인성이 많아서 가는 거예요. 인성의 세력으로, 인성 한 가지의 세력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종화는 식상의 기운으로 가는 거, 한 가지 기운으로 가는 거. 종재는 이제 재성의 기운, 한 가지 기운으로 가는 거. 종관은 말 그대로 이제 관성의 기운으로 한 가지 기운으로 가는 거고, 이 곡직은 이제 목을 의미하는 거고요. 염상은 화를 의미하는 거고, 가색은 토를 의미하는 거고, 종욕은 금을 의미하는 거고, 윤화는 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아이고 종재격이네요, 종합격이네, 염상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왕격이면서 뭐 곡직격일 수도 있는 거고, 종왕격이면서 염상격일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다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종강격이면서 곡직격일 수도 있는 거고, 인성이 만약에 목이 많다라고 그러면 이걸 곡직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종강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중요한 거는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월지를 포함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월지, 그 다음에 투관 여부, 그 다음에 지지의 세력 여부,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바람 부는 방향으로 놔두면 종격이 같은 운 따라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그때 반대되는 관성운이 들어왔다든지, 설기시키는 식상운이 들어왔다든지, 뭐 재성운이 들어왔다든지, 이럴 때는 역류를 해갖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란 말이야. 그쵸? 예.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여군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만 그 힘든 것도 반드시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보통은
의사 예를 들어서 전문의를 따려고 그러면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의사 전문의 자격증 땄을 때 좋은 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전에 10년 동안 공부했을 땐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나쁜 운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운이라는 게. 네? 그죠? 운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인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응?